안녕하세요. 황천희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우경 미카엘입니다.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기용 씨, 네. 왜 갑자기 물을? 물 좋아하세요? 물 좋아하죠. 그쵸. 네. 엄청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왜 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혹시 세계 물의 날 언젠지 아세요? 세계 물의 날 3월 22일. 오! 세계 환경의 날은 6월 5일. 벌써. 그렇다면 혹시 건강한 먹거리의 날이 혹시 있을까요? 진영 씨? 있죠. 근데 건강한 먹거리의 날은 좀 아쉽게도 네. 지역이나 단체 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게 지역별로 이렇게 네. 풍성하게 하는 것도 너무 좋겠죠. 조금씩 퍼지면 좋겠죠. 맞아요. 네. 오늘 또 지난주 예고처럼 먹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또 저희가 나누지 않습니까? 네. 저희 또 평창을 또 책임지시는 우리 농부라고 해야 될까요? 황천희 신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창 생태마을에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황창현 농부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두 분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환경정의 먹거리 정의센터에서 온 소혜순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우리한테 먹거리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그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좀 해보려고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삼척에서 왔습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성원기 명예교수입니다. 삼척 성내동 성당 다니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주제에 대해서 예고해드렸었죠. 환경 호르몬. 그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신부님. 우리 환경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고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네. 지구 온난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네. 환경 호르몬이 점점 불미자가 많아지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다뤘던 지구 온난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앞에 막 뭐 회색 콧불소 뭐 그런 진짜. 의미가 있는데 막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이 환경 호르몬은 그 경고가 여러 루트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좀 어렵죠. 근데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화학 물질에 둘러싸여 있어요. 네. 그 화학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갖고 여성 호르몬인 척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역할을 못 하는 거지. 또 남성 호르몬인 척 하는 거예요. 화학물질, 농약, GMO, 뭐 이런 플라스틱 모든 거 안에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 여자는 태어나면은 에스트로겐이 흘러요. 그죠. 에스트로겐이 흘러갖고 생리도 하게 되고 또 에스트로겐이 흐름으로 해서 여자는 몸이 부들부들해져요. 네. 지방이 이차 성징 그 부들부들해져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있어갖고 인형 갖고 잘 안 놀아요. 네. 좀 남성스럽게 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목젖이 나오고 변성기가 나오고
그 몽종을 하게 되고 여자는 네. 생리를 하지만 네. 남자는 몽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교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로서의 항상성을 갖고 여자로 죽어가야 되고 네. 남자는 남자로서의 항상성을 가지고 남자로 죽어가야 되는데 이게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하고 결합을 해갖고 이게 결합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중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몸 안에는 에스트로겐이 흐르고 네. 몸 밖은 남자인 경우가 있고 또 몸 안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바깥에는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정체성, 성혼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혜순 선생님은 환경정의 먹거리 정의센터장이시잖아요. 신부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호르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사실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벌써 10년쯤 전에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자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남성들 정자 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신체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청년들이잖아요. 네. 그 청년들이 정자 수가 적거나 네. 정자의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네. 정자에 기형이 있거나 이런 청년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몇 프로 정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5%? 너무 낙관적인 사고가 보이시네요. 43%의 청년들이 정자에 문제가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43. 그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뭐 씻는 거라든지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일상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이런 건강이나 이런 생물학적 특징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맞은 미래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아이들의 생식 능력이 떨어지니까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 호르몬의 이제 폐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뤄볼 텐데 네. 먹거리 정의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먹거리 정의센터는 저희가 이제 활동을 처음에 환경정의에서 먹거리 운동을 시작한 거는 2000년대부터였어요. 다음을 지키는 엄마 모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 다음은 네이버에 대항하는 다음이 아닙니다. 네, 다음 세대이고요. 다음 세대를 지키는. 다음 세대를 지키는 운동을 왜 하게 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유해 물질이 먹거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먼저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근데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어요. 다이옥신은 맹독성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맹독성 물질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믿고 먹어야 될 엄마 젖에서부터 이걸 섭취할 수 있다는 거는 먹거리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환경 속의 유해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이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가만 살펴보니까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부유한 분들은 유기농 먹거리도 먹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 먹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싶어도 경제적 수준 때문에 먹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먹거리는 정의의 문제다. 그래서 나이나 성별이나 경제적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먹거리 정의센터를 창립을 해서 그런 먹거리에 대한 평등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젖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2개월인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아이예요. 네. 아토피가 걸려갖고 온몸이 막 껍질이 일어나고 결국은 어디서 망가져서 나오는 거냐면은 임신 10개월 동안 애가 망가져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막 과자 먹고 막 이러면요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면 애기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배
100배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먹는 것보다 태아는 100배를 더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 먹을거리라는 게 정말 우리가 완전히 새로 재인식을 해야만이 우리 삶이 바뀔 겁니다. 맞아요. 그 먹거리에 또 영향을 끼치는 게 또 농약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여기 오면서 네. 이 필리포 마을 찾아보니까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심이 딱 들었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이 농약이 굉장히 큰 환경 호르몬 물질이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연에다가 이런 농약을 뿌리게 되면은 그걸 먹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농약을 뿌리는 그 농민분들, 생산자분들도 피해를 입고요. 그리고 그 생태계에 뿌려진 농약들이 이 벌레라든지 이런데 다 이제 벌레가 이제 토양에 있고 그러니까 그 또 벌레를 먹은 새들이나 네. 또 이런 동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의 정자수가 줄어들듯이 새들도 짝짓기를 안 한다든지 맞아요. 알을 낳는데 부화가 안 된다든지 중성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새들도. 그리고 제대로 이 생식 기능이 갖춰지질 않으니까 알 껍질이 그냥 이렇게 부서지는 현상들도 생기고 물적으로 가는 거네. 그렇죠. 부화가 잘 안 되면서 생물종이 멸종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시카고 거기 오데호에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가 점점 멸종돼 가는 거야. 그래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생식기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 생식기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아무리 위에 올라타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생식기 줄어드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제 성정체성, 환경 호르몬과 성정체성은 절대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1960년 경에 미국에서 DES라는 거를 개발해요. 합성 에스트로겐이에요. 합성 에스트로겐을 개발을 해갖고 이건 정말 난리가 났어요. 네. 인간이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다니 네, 이건 우리 말씀했지만 신이 준 선물이다. 와, 네. 진짜. 그때 한 65년까지 병원의 임산부들한테 이 DS를 엄청나게 투여를 해요. 또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애 낙태하지 말라고. 아, 애 낙태하지 건강하라고. 말라고.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서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게이가 너무 많은 거야. 한 50만 명, 60만 명 됐던 게이가 한순간에 200만 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게이가 많아졌지? 그래갖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때 엄마들이 DS를 먹은 엄마들 중에 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게이가 4분의 1 정도가 게이가 돼버린 거야. 어휴. 4분의 1 정도가 게이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은 얘가 태아가 남자아이야. 근데 엄마가 호르몬을 계속 먹었어. 네. 계속 먹으면은 얘 안에도 그 합성 호르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갖고 얘 몸 안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있는 거야.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속안은 다 여자야. 어떡해. 그럼 혼란이 오는 거죠. 굉장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네. 이게 누가 다 망쳐놓은 거냐면 의사 선생님들하고 부모들이 다 망쳐놓은 거거든. 아이고. 그리고 그 망쳐진 애들을 데리고 돌을 던지는 거지. 너는 사회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아이고. 그래서 그 이해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합성 에스트로겐을 닭, 돼지, 소 부드러우라고 사료에 넣어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선생님도 Our Stolen Future, 우리의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940년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 80살쯤 된 분들은 네. 한 번 사정을 하면은 정자가 1억 5천만 마리에서 5억 마리가 나와. 네네. 근데 197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6,500마리로 줄어들어. 엄청 줄었네. 1970년도 지금 50살. 네. 그리고 1980년, 90년에 지금 20대 아까 저 말씀한 군대 걔네들은 3,200마리로 줄어들어. 어휴.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 네. 2,800마리야. 어떡해. 2,800마리는 이게 왜 무서운 기준이냐면 3천만 마리 이하는 무정자증이야. 그래요. 3천만 마리 이하는 무정자증이야. 그럼 다들 무정자증이에요? 다 무정자증이야. 어떡해. 아니 이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은
1995년도에 쓰여졌거든. 네. 1995년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 책 기준으로 계속 내가 추적을 했죠. 네. 지금 2,800만 마리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더욱이 20대 결혼해도 애를 낳을까 말까 한데 30살 넘어서 30년 동안 몸을 망가뜨려 놓고 난 다음에 아무리 날밤을 새고 달을 새도 애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정자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것도 그 게이의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는 문제지만은 무정자증도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린드세이 벅슨이라고 하는 미국인 여의사가 쓴 책 중에 환경 호르몬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여성이 DS 여아예요. 아. 엄마가 DS를 복용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성은 이제 사춘기 때 생리를 하면 완전히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가다출혈, 쇼크로 쇼크. 기절하고 응. 그 여성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암을 다 경험을 했대요. 정소암, 난소암, 유방암. 그래서 나중에 여성으로서 걸릴 수 있는 걸릴 거? 수 있는. 아. 그래서 자기가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질병에 시달려야 되냐.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엄마의 출산 기록을 뒤져서 DS를 복용했다는 걸 아하. 알게 된 거예요. 살펴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맞아. DS 여아들은 대부분이 이런 여성계 생식기 계통의 암에 시달리고 있고 남성들은 정소암이나 고환암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네. 이런 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써서 네. 알리는 환경 호르몬의 그런 반격. 예, 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게 됐다고 해도 가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섭취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네. 여러모로 고기 먹는 게 참 위험한 세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직접 복용은 안 해도 이렇게 먹거리를 그렇죠. 통해 그렇게 복용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성조숙증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조숙증도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네. 남미에 3살짜리 아이가 생리를 해요. 3살짜리 아이가 중국도 3살짜리 아이가 생리를 합니다. 예, 아이고. 중국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3살이 왜 생리를 네, 해? 네. 말도 이걸 못하는 애가. 봤더니 얘네들이 남미 애들이 닭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닭고기를 먹는데 이 닭고기 안에 합성 에스트로겐을 잔뜩 집어넣는 거야. 닭고기 부드러우라고. 그러면 이걸 먹고 애들이 이걸 조숙증이야. 성조숙증인데 문제는 2011년에 우리나라가 4만 6천 명이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았는데 2015년에는 7만 5천 명 정도가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성조숙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걸 경험한 본인이 가장 괴로워.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가슴이 나오니까 일단 바깥 활동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일단 교육이고 뭐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성조숙증을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여자애들은 이렇게 가슴이 확 나와갖고 알잖아요. 네. 근데 남자아이들은 잘 안 보여. 근데 목욕탕을 가보면은 내가 또 목욕탕 매니아거든. 우리 전국에 있는 목욕탕 안 가본 목욕탕이 없거든. 강의 가면 꼭 목욕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난 실제로 물어볼 때가 많아. 너 몇 학년이니? 그럼 가슴 유방에 나와 있는 애들이 한 10%는 유방에 나와 있는 거야. 10%가. 10%나. 10% 아이들이 유방에 나와 있어요. 수술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유방 절제 수술도 받는데 네네. 유방 절제 수술도 받고 더 심각한 문제는 거북이가 조그맣다고 그랬듯이 얘네들이 몸은 비대한데 예. 성기가 거의 안 보여. 그래서 사실은 동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지금 많아. 질도 갖고 있고 남자 성기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정체성 혼란, 내분비계 교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더욱이 텔레비전 시청하지,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움직이지 않지, 고기는 그냥 막 닭고기, 에스트로겐 잔뜩 있는 닭고기 먹지, 돼지고기 먹지, 탄소 막 만들어내는 소고기 먹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환경 호르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을 아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걸로 이렇게 들립니다. 네. 교수님, 예. 이 문제 이렇게 쭉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류가 그야말로 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동식물들이 또 이걸로 해서 실제로 멸종돼 가고 있고 네, 이제 네. 그러한 우리 인류가 만드는 물질에 의해서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다 탄소 문명의 결과죠. 네. 그러니까 그 석유 문명이라고도 이제 하죠. 네. 그런데 석유를 이제 정제를 하거든요. 정제를 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물질들이 이제 분류가 돼요. 그런데 30도에서 200도 사이에서 나오는 게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법의 물질이에요. 이 나프타로부터 화학 섬유 만들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합성 수지, 또 합성 고무, 뭐 도료,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나프타로부터 석유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환경 호르몬을 갖고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고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정말 노출이 돼서 원하지 않는 네. 환경 호르몬을 섭취하게 되는가 또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가 필요할 때다. 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환경 호르몬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신부님? 일단은 비닐에 쌓여 있는 모든 물질은 환경 호르몬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볼펜도 환경 호르몬 물질이에요. 아까 교수님 도료 얘기했지만은 염색하는데 엄청난 독한 물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 여기에 있는 이 뭐야 이걸 카페트도 환경 호르몬 물질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일회용 그 컵라면 같은 경우 이렇게 비닐로 코팅을 해놓거든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두면은 환경 호르몬 물질이 배 나오는 거지. 심지어 그렇게 먹으면 환경 호르몬 물질을 먹는 거야. 전자레인지 돌려먹기도 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거는 더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합성 원료 보면은 첨가제가 유연제, 뭐 가소제 들어간 그릇들.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려면 가소제라는 걸 집어넣어야 되거든. 네. 정말 무서운 거는 농약을 친 음식을 먹는 거야. 네, 농약을 친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잘들은 잘 모르지만은 미국에서 미리 한국으로 들어와 갖고 그게 뭐 저 햄버거를 만든다고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비행기로 뿌려. 그 내가 여러 번 봤어. 비행기로 뿌리는 거. 농약을. 이 세크라멘토라고 쌀 생산지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세크라멘토 강의를 가는데 밑에 비행기가 농약 그 벼 있는데 농약 쫙 뿌리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내 눈으로 봤으니 네. 내 눈으로 봤으니 그리고 그 밀가루가 원래는 거무튀튀한 색깔인데 백색이잖아. 하얗게. 네. 그러면 뭘 했겠어? 표백제 쓰는 거예요. 방부제, 표백제, 농약.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고 있어. 또 부드러우라고 연화제, 연화제를 넣어. 그러면 환경 호르몬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수님, 성환기 교수님은 꼭 집에서 밥 드시죠? 그러면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수님은 일회용품 같은 거 안 쓰세요? 예, 전 뭐 일회용품 안 쓰는데 우리 세대들이 이제 그 집에서 밥 먹는 건 아주 연습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도 식당에 가잖아요. 네. 식당에 가면 불편하게 만드는 게 일회용 컵에다 물을 줘요. 그래서 어떤 때 일회용 컵을 그냥 가지고 오고 물을 따로 먹게 해요. 그러면 일회용 컵을 반납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회용 그 티슈 있잖아요. 네. 손 닦으라고. 근데 저는 그 식당에 일단 가면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서 손을 닦고 가요. 네. 그러니까 물티슈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돌려주면 마음이 편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하면서도 손은 어떻게 씻어요? 닦아요? 물티슈를 안 쓰시면은 아니 그 이제 세면대에서 네.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네.
그 이제 보통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또는 뭐 거기 있는 이제 티슈를 쓰거나. 아, 근데 핸드타올. 네. 예. 근데 그냥 옷에다가 툴툴 털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용품 안 쓰는 걸로 봐서는 아주 뭐 그 습관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럽게 사시네 진짜. 그 식사하고 나서도 입술을 저걸로다가 닦지를 않아요. 티슈로다가. 네. 대구선에 그냥 입으로 쓱 다 푸선이 많은데요. 닦고 많은데 그 일회용품 안 쓰는 거를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네. 생활화돼 있다. 2000년 전 생활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교수님이 그 모범이시네. 저는 이 손수건 우리 직원이 하는 얘기인데 손수건을 가장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코 풀 때도 쓰고 입 닦을 때도 쓰고 네. 화장실에서도 손수건 뭐 하나 가지고 이틀 정도 쓰거든요. 네, 네. 근데 참 손수건을 이렇게 제가 갖고 다니면은 내가 참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네. 예. 그리고 손수건도 온갖 예쁜 손수건들이 있으니까 네. 그날 바뀌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네, 네. 예. 그래서 손수건 쓰는 것도 환경운동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 소희수 선생님, 저희 그 생활 속에서도 이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부분들이 또 어떤 것이 또 좀 있을까요? 현대 사회가 위생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코로나 시기에 이게 막 손세정제, 뭐 물티슈 이런 거 엄청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씻는 세제 같은 것도 네. 환경 호르몬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환경 호르몬 물질이 먹어서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 피부, 피부로도 그럼, 흡수가 그렇죠. 되거든요. 어. 바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세제를 쓰거나 물로만 씻으라는 분들도 있어요. 한의사 분들 이거, 중에는 세제를 쓰지 말고 물로만 씻어라. 저는 물로만 씻어요. 훌륭하세요.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세정제를 쓰는 것도 문제고요. 네. 또 옷을 굉장히 자주 갈아입잖아요, 요즘. 네. 근데 그 옷을 빨 때 쓰는 세제도 노닐페놀이나 알킬페놀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호르몬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래를 자주 하는 거, 네. 네. 그런 합성 세제를 많이 쓰는 거, 네. 이런 것도 우리가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방법이라고 할 저도 수 이거 있어요. 세타 지금 3개월째 한 번도 안 빨았어요. 아, 여러 번 훌륭하시다니까요. 3개월은 좀. 아 근데 괜찮아. 냄새도 안 나고. 아, 그래요? 네, 냄새 맡아봐봐. 한번 해볼까요? 빨리 맡아봐. 정말 안 나는데요? 그래. 네. 근데 왜? 좋은 냄새 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저는 진짜 목욕탕에 가서도 일체 세제를 안 써요. 예. 그 완전히 그냥 물로만 하고 물로만 때 같은 거 손으로만 닦고. 저는 집에서 제가 설거지 또 빨래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네. 근데 설거지 할 때도 보통 그 세제 듬뿍듬뿍해서 네. 거품이 네, 많이 나야 맞아요. 뭔가 잘 닦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약간 심리적으로. 네. 근데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저도 딸들이나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면 기름기가 없는 것도 세제를 써야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예전에는 세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쌀뜨물로 쌀뜨물로. 하든지 아니면 기름기 있는 것도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세제 없어도 기름기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뜨거운 물도 나오고 하는데도 쌀뜨물은 쌀뜨물대로 버리고 세제를 꼭 써야지만 깨끗하다고 하는 그 위생관념이 네. 사실 그 세제가 더 문제라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위생관념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겠네요. 알려야 될 게 많네. 저희가 이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먹거리와 더불어 이 생활용품에 침투해 있는 환경 호르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생활하면서 저희가 진짜 저도 많이 배웠는데 무신경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손의 번식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장가를 가면 애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나 더럽게 살고 어쨌거나 하여튼 1살서부터 30살까지 이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모습을 닮은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어.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무정자증이야. 아이고. 아니면 자궁에 문제가 있어. 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정자증인 집이
정자은행에 갖고 정자를 사. 아. 그래갖고 체외 수정을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본 아빠의 정자로는 안 아닌- 되니까 네. 정자. 캐나다의 한 친구는 하버드 대학인가 다닌 친구인데 정자은행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팔아서 네. 700명의 애가 태어난 거야. 전 세계적으로 700명의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자은행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어. 네. 왜 미쳤냐면은 맥도날드 같은데 네. 가서 애들이 콜라를 마시잖아? 그러면 나 닮은 애 같은 거야. 아. 제가 내 정자에서 나온 애가 아닌가. 그래갖고 가서 물어보는 거지. 너 몇 살이니? 아버지 누구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아이고. 그 환경 호르몬 문제의 심각성을 또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10명 중에 8명이 자궁 내막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궁 내막증이라는 거는 자궁 조직이 자궁 이외의 부위에서 증식을 해서 맞아요. 생리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자궁이 아닌 쪽에서 세포가 떨어져 세포가 나가니까 오.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서 학생은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네. 애기 엄마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를 해서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질병인데 그 자궁 내막증의 원인이 바로 환경 호르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3가지를 바꿨어요. 첫 번째 먹거리. 네. 그 먹거리, 농약이 있는 먹거리를 네. 다 친환경 먹거리로 바꾸고요. 네. 두 번째 플라스틱 그릇을 다 버렸어요 주방에서.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유리나 뭐 도자기나 스테인리스나 이런 걸로 다 바꾸고요 식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세정제 종류를 다 친환경으로 바꾼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나오지 않는 네. 목욕용품이나 세탁세제 이런 걸 다 바꾸고 네. 한 달 후에 생리를 하는 걸 관찰을 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와. 그래서 단 한 달만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네. 몸 안에 있는 환경 호르몬 수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런 사례가 그거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예를 이 강기가 전 우리 국회의원이 네, 네, 네. 나한테 평창에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불임 부부 10부부를 완전 불임 부부 10부부를 네. 유기농으로만 먹였대요. 유기농으로 먹였는데 6개월 만인가가 세 쌍이 임신을 했고 완전 불임인데. 완전 불인데. 근데 그러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네요, 정말.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다예요, 사실. 이런 게 다 막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문제 같은데 그렇게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패스트푸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패스트푸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이게 말이 패스트 빠른 음식이잖아요. 네, 네. 빠른 그 슬로우 푸드는 느린 음식이고.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된장이 판매가 끝났어요. 네. 그 된장 팔으라고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 된장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년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된장 맛이 나와요. 2년이 돼야지. 간장 또 내라고 얼마나 졸르는지 몰라. 근데 간장도 2년이 돼야지 그 맛이 진국이 나와요. 진국이. 그 전에는 우리는 안 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게에서 사는 이 간장은 3분의 간장이라고 30분이면 만들어. 어? 된장도 30분이면 만들어. 생산으로 구해서 만드는 그럼. 간장. 예, 그렇지. 예, 그리고 그 방부제 넣고. 네. 근데 우리는 방부제 일치 안 넣거든. 네. 그런 걸로 재료로 먹는 거하고 이거하고 먹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더욱이 이제 햄버거는 그 농약 친 밀가루에다가 빵 부드럽게 하는 연화제에다가 방부제에다가 패티라고 그 고기 안에 네. 들어가는 거 그거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2개월 지난 거를 빵으로 쓴 거야. 근데 2개월 동안 안 썩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2개월 동안 안 썩으면 방부제를 얼마나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애들이 한참 성적으로 건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좋다고 난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은 마음이 그리고 아파. 그리고 나는 워낙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뭐 혼배도 많이 해주고 내 주위에 애기 없는 집 천지야. 근데 걔네들 식습관을 보면 다 패스트푸드 속에서 사는 애들이야. 식습관이. 자연식이 아니고.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먹거리 정의센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처음 시작이 어머니들을 주축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을 지키는 엄마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셨군요. 다음 세대를 지켜야 돼서. 다음 세대를 지켜야죠. 네. 저희가 먹거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가 너무 많이 오염돼 있고 문제가 심각한데 대중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처음으로 단체에서 낸 책이 있는데 제목이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입니다. 저 제목 좋은 것 같아. 정말. 네. 네.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차라리 굶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좋은 먹거리를 먹이지 못할 바에야. 그래서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1, 2가 나오고 아토피 심한 아이들 굉장히 많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토피 문제를 파헤친 아토피를 잡아라 라는 책도 썼고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광룡아 햄버거 맛있니 이런 책도 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부들이 어떻게 장을 봐서 차려야 되나. 그래서 나쁜 식탁 대 건강한 밥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서 대중들한테 이런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하고 아이들 식습관을 바꾸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그 좀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은 20대, 30대, 40대 이 신세대 뭐 MZ 세대라고도 그러고 뭐 신세대라고도 그러는데 무슨 커피 하나 타서 마시는 게 멋이고 무슨 햄버거 집에 가고 햄버거 이렇게 탁 해서 먹는 게 멋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는 습관을 네. 지니면은 자기도 아기를 낳을 수 있고 내 아이도 건강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된다는 네, 거야. 네. 엄마들 그러니까 집에서 아기들을 기를 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다행히도 제가 손주가 셋인데 걔네들 가서 먹는 걸 보면 토속적으로 다 먹여요. 네. 우리가 옛날에 된장에서 먹는 것처럼 네.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그 친환경 먹거리 아유, 아주 그 정말 유기농, 좋은 양육이에요. 그다음에 뭐 무농약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비싼 게 아니거든요. 네. 적정한 가격에 사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정말 건강해요 애들이. 그래서 참 그 다행히 이제 그렇게 그 아들 부부가 애들을 그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이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다정을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되려면 사실 학교 급식이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저도 면이 있겠죠. 먹거리 운동을 하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을 그렇게 먹이고 키울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집에서 제가 끓여줬던 된장찌개나 이런 걸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용돈 모아서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그럼요. 먹을 수 있도록 네.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소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콜라는 변기 닦는데 쓰는 거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셨다며요. 저는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아이들한테 먹이지를 않았어요. 네. 이거는 변기 세척제야. 그리고 엄마가 수업할 때 실험할 때 쓰는 거야. 그래 하고 사준 적이 없는데 가끔 손님들이 이걸 사가지고 오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변기 세척제라고 생각하고 안 먹기 때문에 손님이 이걸 따면 왜 변기 닦으려고 하고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 가서 친구들이 콜라를 먹는 걸 보면은 쟤는 왜 변기 세척제를 먹지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그런지 알고 너 먹을래? 먹어봐 그랬대. 그래서 얘가 무서워 했더니 콜라가 왜 무서워? 먹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마셨는데 그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콜라가 맛있더라. 그 이후로 더 이상 콜라는 변기 세척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러니 이 사회를 바꿔야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생태마을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을 위해서도 있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우리 그 건강한 먹을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산 지가 20년이 되는데 농약을 치는 걸 보면은 아주 밭에다가 농약을 절여. 진짜로 절여요.
네. 그 여기 그 이시돌 여기 평창 전 군수님도 85년도 때 처음에 농사를 칠 때 농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뿌렸대. 그런데 밤에 나니까 몸에 반점이 생겨갖고 막 부풀 오르는 거 피부가 네. 농약을 치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때부터 농약을 안 치고 이제 그 거름 농법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슈퍼에 나오는 많은 채소들은 농약에 절인 밭에 일단 밭이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밭이 오염돼 있고 거기에다 또 농약을 또 뿌려. 왜 뿌리느냐면은 이 흙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병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농약을 뿌리는데 살충제도 뿌리고 살균제도 뿌리고 또 농약도 뿌리고 그리고 또 기운이 없으니까 비료를 잔뜩 뿌려. 그거를 그러니까 도시에서나 가끔 뭘 사면은 이렇게 먹어보면은 이거 아무 맛이 없어. 색깔만 배추고 색깔만 문 거야. 근데 농약을 안 뿌리고 이제 우리는 소똥 거름으로 하는데 소 거름으로 하고 하면은 배추가 얼마나 단지 몰라. 무도 그렇고 상추는 끝판왕이에요. 우리 상추가 향이 기가 막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농사 얘기하려면 또 끝도 없이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배추가 해발 한 700m에서 영하 3도를 2번 정도 겪으면 배추가 당도가 확 올라가. 네. 그런데 농약을 치면은 그 배추가 당도를 못 끌어올려. 그래서 쓴 배추들이 다 농약 친 배추들이 쓴 배추. 예, 그게 다 가게에서 먹는 식당에 가서 먹으면 배추가 뭐 맛이 뭐야? 근데 오늘도 점심 때 김치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녁 때도 한번 김치를 드셔보. 너무 맛있죠. 네. 그게 농약을 안 치면은 자기가 당도를 끝까지 끌어올리거든. 네. 그거 갖고 김치 하면은 뭐 맛있을 밖에 없지. 그래서 난 농민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도시민도 살리고 그래서 내가 아주 행복한 신부예요. 소희순 선생님, 네. 정말 저희의 미래가 이 먹거리와 환경 호르몬 이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개개인이 이제 의식을 전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먹거리가 바로 서야 한다. 맞아요. 우리 신부님이 이제 하시고 계시는 활동이시긴 한데 우리가 이제 농약에 정말 절인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 농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네. 먹거리를 먹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수입 음식을 끊어야 돼요. 먼 거리에서 오는 음식은 운반 과정에서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밀가루 같은 것만 해도 적도를 지나서 오게 되면 벌레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하비스트라고 해서 수확 후에 농약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실온에 둬도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1년이 되면 벌레도 안 생기고. 벌레도 안 생기고. 근데 우리 밀은 장마채 이렇게 놔두면 곰팡이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입 식품을 끊어야 되고 그게 이제 사람의 건강만 지키는 게 아니라 환경도 살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고기 줄여야 되겠죠. 맞아요. 고기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쓰거든요. RBGH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을 쓰는데 여성 호르몬도 같이 쓰고. 예, 그리고 GMO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한 고기를 우리가 많이 먹을 이유가 없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데 이 먹거리를 아무데나 담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플라스틱 그릇 이런 데다 담으면 네, 네. 소용이 없겠죠. 좋은 먹거리를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이런 그릇에다가 담아 먹는 게 필요하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또 풍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요. 장을 보러 가면은 지금 사회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큰 카트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트에 가득 채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야지 장 본 거 그러니까 같고. 너무 많이 채워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든 음식의 4분의 1은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교황님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식탁에서 음식을 버리는 것은 배고픈 자의 식탁에서 음식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절대로 많이 만들고 많이 사서 버리지 말고 내가 먹을 만큼만 적당히 사서 조리해서 다 먹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 따르고
그리고 우리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미래 세대를 살리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와 환경 호르몬은 뗄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지난번에도 헷갈렸는데 ESG라고 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러니까 환경적 기업.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탄소 배출하지 않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경유하고 석유차 타고 다니다 전기차 타고 다니는 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맞아요. 분명히 빨리 전기차로 바꿔 타야 돼. 근데 환경 호르몬은 사실은 소고기를 먹다가 채식주의로 가는 거나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고기를 아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걸 굳이 가서 사서 막 먹고 또 버리고 그러는 게 환경 파괴의 시작이라는 거. 네네. 그리고 유기농산물을 사주면 농민도 살고 네. 땅도 살고 이 유기농으로 전 세계가 바뀌면은 이산화탄소를 3배를 더 포집을 할 수가 있대요. 순식간에 없앨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유기농법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고 남자로 여자로 그리고 아기도 가정도 꾸며주려고 그러면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건강한 먹을거리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웃을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예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주시고 또 도시락 들고 학교와 직장을 갔던 기억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먹거리는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루에도 참 많은 환경 호르몬과 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환경 호르몬과 좀 더 멀어지는 습관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